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 광화문 쪽으로 이게 집무실을 옮기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광화문 쪽으로 간 까닭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분은 이 신자진 삼합 이 수국 기운을 쓰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 사주를 보시면 신자진에서 이 신금 이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신. 예. 그래서 이런 사주 기운들은 대부분은 이 삼합에서 이 빠져 있는 한 글자를 띠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요 띠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요 일주로 가져오든지 하여튼 사주 안에 이 신금이 박혀 있는 사람을 인연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이제 인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씨 사주를 봤더니 이 병신일주세요. 이 신금 있잖아요, 신금. 그리고 월주에도 무신일주여가지고 요 신금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신자진 이 삼합이라는 거는 사회적 관계예요. 이 사회를, 국가를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같은 방향인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서로 끌고 오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김건희 씨 사주 같은 경우도 요 신자진 삼합에서 요 진토라는 요 글자가 빠져 있어요. 요 진토 요 글자. 근데 윤석열 당선자 일주가 자기를 뜻하는 기운이 요 진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 인연으로 강하게 서로 끌고 들어온 거고요. 뭐 일단 이렇게 삼합 기운을 인연으로 짜서 궁합상으로 짜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웬만한 분란이라든지 어떤 흔들림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잘 깨지질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합이라. 그래서 이 전전 영상에서 이미 올렸던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궁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사주 같은 경우는 요 병신일주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 사주에서 없는 이 병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신자진 삼합의 스타트, 시작을 끊는 기운이라 부부관계로만 놓고 보자라면 김건희 씨가 주도하고 좀 더 둘 사이에서는 좀 더 남성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행동대장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재밌죠? 그리고 이 신자진 삼합 이 삼합 세 개 글자를 짜서 9개월 내지는 9년의 이런 구단위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인간계에서는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이 최고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을 짜고 사회적인 삼합을 짜고 있는 사주들은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고요. 이 정치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세력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이 본인이 타고난 사주 기운의 흐름작용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주도 이 병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좀 뭐랄까 여기저기 다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다방면에 관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활동도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 사주는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고 이게 하다못해 동네 통반장이라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집에서 곱게 살림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주가 아닌 거예요. 뭐 자기 사주 기운대로 뭐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이 광화문으로 그 집무실을 옮겨서 쓰겠다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사주 명리학적인 관점,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일단은 참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김건희 씨 사주가 신기가 있는 사주인가라고. 여기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신자를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신자 안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미 글자 간지상으로도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신기가 촉이 남달라요. 그래서 이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신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진 이렇게 삼합 수국 물기운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기운은 겨울 구간이면서 저승사자 귀신의 구간이기도 해요. 도둑들 사기꾼들의 구간이기도 하고 남녀가 이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겨접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수는 고급지게 쓰면 철학 기운이에요. 사상 철학 기운. 근원적인 어떤 그 세계로 이게 천착하게 되는. 그래서 이 수 기운은 철학, 역학 이런 무쌍 그 기운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본인 사주에서 이미 그렇게 수 기운이 강하면서 이 신금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바꿨죠. 요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병신을 이렇게 보면 이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 밝은 태양신. 그리고 요 무신도요. 신을 이렇게 바꾸면요. 무속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죠. 네, 강한 편입니다. A급 신기는 아니더라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무속인들도 이 급수가 있으니까 영적인 급수가 이게 살기 곤란해서 이렇게 신내림이라도 받자 이런 분들 아니고 이게 진짜 이게 급수가 레벨이 높은 그 무속인들 말고는 일반 그 무속인들하고는 충분히 견줄만 할 정도의 신기. 근데 본인이 이제 그쪽 기운을 안 쓰신 거죠. 그쪽 기운을 안 쓰시더라도 이 사주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당선자는 구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술을 한 이유가 이게 신자진 삼합이기 때문에 삼합 기운은 9개월, 9년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9개월의 마무리, 9년의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운의 흐름 작용상.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최소한 9개월, 최소한 9년은 꾸준하게 하면 성과를 얻게 되는 그 기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어느 분도 그 고시를 그만둘까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이랬는데 9년 채워라 그러면 합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개명을 하셨죠. 이 개명을 하신 이름이 김건희 이 한자예요. 이거를 낱낱이 분석을 해보면 세울 건자거든요. 일으켜 세우다 할 때, 건설할 때건 일으켜 세우다 건자. 그리고 희자는 이 발할 희자예요. 그럼 이 건자는 이 장명학상으로는 한자 이 자체가 뜻하는 기운도 목기운이고 한글 건이라는 한글 기운도 목기운이에요. 그리고 희라는 글자도 이 한자가 뜻하는 그 기운 자체도 목기운이면서 한글이 뜻하는 그 기운 자체도 토기운이면서 이 한글이 뜻하는 기운 자체도 토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목하고 토기운을 보강해 준 의미거든요.
그럼 보시게요. 이 사주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 사주에서는 뭐가 목 목기운이 일단은 없어요. 목기운이.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돌기 때문에 본인의 인성, 공부, 문석 기운인 목기운을 보강해서 넣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기운이 이 발할 이자가 토기운인데 이 토기운이 이게 땅의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뿌리는 내리고 있는데 약하죠 좀. 그래서 이 토기운도 보강을 해줬는데 이 토기운이 이제 본인한테는 식상 기운이죠. 식상.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으신 이름이고요. 개명해서 지으신 이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파자라 그래요. 이 한자를 낱낱이 쪼개서 분석해서 들어가면 일단 이 발할희자라는 이 한자는 세월권이라는 이 한자는 그 장명을 할 때 쓰는 이름 한자예요. 근데 이 희라는 발할희라는 한자는요 장명을 할 때 여자 이름에 일반적으로 잘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용문자라 그러는데 장명을 할 때 웬만하면 사용을 꺼리는 문자인데도요 이렇게 본인 사주상에서 그리고 본인이 뜻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짓고자 할 때는 이 불용문자도 한자 정도는 집어넣는 것은 무방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발할희자가 뜻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칙배 치자가 있는데요. 희자 치자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근데 이 칙배 치자가 옛날 고대 시대 왕들이 제왕들이 입던 칙으로 이렇게 칙으로 만든 섬유로 해서 얽혀서 이렇게 만든 섬유 직물로 해서 입었던 옷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왕의 옷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으켜 세우다, 바란다. 내가 새로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의미인데 뭐를요? 일으켜 세운 걸 뭐를 바랍니까? 이 고대 제왕이 입던 옷을 입고 싶겠다라는 이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건이라는 이름에. 이름이 굉장히 본인 사주에 부족한 혹은 없는 기운들을 오행상 기운들을 담고 있으면서 뜻도 이게 굉장히 센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희자를 파자를 해가지고 쪼개보면 이 글자가 이게 다섯 오자로도 표현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편은 칙 줄기 모양이 이렇게 얼기설기 줄기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칙배 치자로 쓸 때는 이제 고대 제왕이 있던 칙으로 만든 직물 모양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포자죠. 그냥 칙 줄기로 짠 포라는 의미에서 이 칙배 치자로는 고대 제왕이 입던 옷의 물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소도로 쓸 때는 배포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요거를 또 합쳐서 요거 별개로 수건 건자죠 이게. 이거 떼고 요게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게 점을 칠 때 이 점괘 괴상의 효의 효 글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달리 보면 칼로 이렇게 촥촥촥 그어버린 이런 물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임명용 한자 대법원에서는 옛날에 없는 한자도 막 부수 집어넣고 이게 기운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옥편에 없는 글자들도 옛날에 한자 이름을 쓸 때는 많이들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름을 이제 그 입력을 시켜가지고 호적에다 올려야 되니까 컴퓨터에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임명용 한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없는 한자가 아닌 있는 한자를 한정해가지고 쓸 수 있는 한자들만 이게 지금 2,000자가 넘어갈 겁니다 아마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이름 보면 억편 없는 한자 이름들 많아요. 그래 이게 보면은 이 점괘 효자에다가 이게 수건 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아래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점이라는 거는 주역의 점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효라는 거는 좀 뭐 주역이나 육효 뭐 이럴 때. 그러니 머리 수건, 머리에다가 이 두건을 두르고 역을 공부한다는 의미도 나와요. 이 발할 희자에는. 근데 옛날에 이 임금이라는 거는 이 농사 잘못 짓고 이게 기후, 날씨, 그 다음에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물 조절, 수리 이런 거 잘못하고 하늘의 뜻을 읽어내고 이런 게 고대에서 왕은 가장 막중한 그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 주역을 공부하고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 하늘 천기를 읽어내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이 점치고 이 역 공부하고 이게 제왕 왕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제왕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할 희자에는 왕의 옷을 걸치고 싶다라는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역학이나 이 공부를 한다라는 중요한 제왕학 공부를 한다는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름이 그 뜻이 크고 센 이름이죠. 이 이름은 잘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개명을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아까도 그랬지만 칼로 이렇게 X자로 쭉쭉 그어낸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기운으로는 몸에다 칼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몸에다가. 그래서 뭐 이게 본인이 의도해서 칼을 대건 의도치 않게 칼을 댄건 나는 모르지만 이게 이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건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안 좋은 쪽으로는 이제 그런 기운도 불러들이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다 최소한 2번에서 4번 정도의 칼은 대게 돼 있는 이런 기운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이름 잘 지어진 이름이다. 개명을 잘 하셨다. 그리고 이 이름에 담겨있는 뜻들은 이런 뜻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이름의 작용은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열망도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 거죠.